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원펀맨 시리즈 리메이크 최신화인 180이라를 한번 리뷰하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원펀맨 리메이크 180이라의 전개를 기반으로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진행되며, 이는 주관적인과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지난 180화에 이어 강력한 히어로들이 연대를 구축해 함께 모여있는 장면에서 시작되며, 이윽고 저 멀리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강력한 히어로들에게 성큼성큼 다가서게 되는데, 그들은 바로 괴인협회에서 빠져나온 무술의 대가라 불리우는 실버팽과 봄, 그리고 지옥의 후부키였습니다. 이 실버팽을 본 아토믹 사무라이는 반가워하였지만 히어로 참목격의 동재는 꽤 당황해하는 눈치였는데, 이에 의아해하는 아토믹 사무라이에게 동재는 뱅을 일부러 부르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얼버무리게 됩니다. 이후 실버팽은 전 제자인 가로우에 대한 나약함과 연민을 버리지 못했던 전과를 그 스스로 인정하며 가로우를 자신의 주먹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하며 임무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동재에게 작전에서 가로우의 스승이었던 자신을 제외시킨 것은 참모로서 최고의 판단이었다 말하며 인류의 히어로로서가 아닌 가로우의 스승으로서 배려하여 분간을 지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이윽고 실버팽과 같이 온 지옥의 후부키는 무언가 다급해하며 빨리 계획한 작전을 서두르자 보채며 자신의 언니이자 대기둥의 꼭대기에 있는 타츠마키의 의식이 곧 날아갈 것이라 말하는데, 한편 전율의 타츠마키는 이미 정신이 반 이상 나간 채 꺼져가는 정신력을 애써 붙잡고 있었으며, 이에 기회라고 생각한 사이코스는 그녀를 죽이기 위해 사력을 다해 타츠마키에게 돌진하려 하지만 구동기사의 강렬한 저항에 부딪혀 타츠마키에게 다가가기는커녕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분노한 사이코스는 타츠마키를 향해 상당량의 미사일을 한 번에 발사하게 되고, 그 즉시 구동기사는 방어에 특화된 두터운 갑옷 전사로 변형하여 수많은 미사일들을 무리 없이 막아내지만, 수많은 미사일 중 미사일 하나가 그 뒤로 빠지며 구동기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고, 이때를 놓치지 않은 사이코스는 곧바로 구동기사를 돌파해낸 뒤 타츠마키에게 광선을 날리지만, 이 역시 타츠마키를 수호하던 귀신 사이보그 제노스에게 간파당해 비교적 쉽게 막혀버립니다. 이후 제노스가 타츠마키의 상태를 확인하였지만 이미 타츠마키는 실신하여 의식이 날아간 상태였으며, 그녀는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던 무의식 속에서 어릴 적 기억들을 되뇌이게 되는데, 타츠마키의 무의식은 18년 전 타츠마키가 연구시설에 있었던 시기로 그녀를 안내하였고, 타츠마키에겐 지옥과도 같았던 악몽이 다시금 그녀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곧이어 제레벨 귀는 좋게 돼 보이는 합성수 샘플이 폭주하게 되며 연구실을 휘젓게 되고, 연구원들은 갇혀있는 가엾고 불쌍한 어린 타츠마키를 혼자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에 타츠마키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치게 되는데, 곧바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탈출한 실험체가 타츠마키의 방 코앞까지 다가오게 되었고, 타츠마키는 선천적으로 타고났던 자신의 가공할 염동력을 발산해 괴물을 물리치려고 하였지만, 힘을 쓰게 되면 다시금 인재 실험을 당하게 될까봐 염동력을 발산할 생각을 단념하게 됩니다. 그렇게 폭주한 실험체는 타츠마키를 당장이라도 물어 죽일 기세로 그녀에게 거세게 돌진해왔으며, 단숨에 타츠마키의 방 철문을 박살내며 그녀의 방으로 진입하려 시도하였고,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절망하며 모든 걸 포기한 타츠마키는 결국 눈을 감게 되는데, 잠시 후 한 번의 큰 소동 후 놀랍게도 밖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져 버립니다. 이후 거기서 나오라는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부서진 문 밖에서 들리게 되었고, 그 밖엔 놀랍게도 한 남자와 그 남자의 몇십 배는 돼 보이는 실험체가 박살이 난 채 죽어 있었습니다. 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타츠마키가 그 남자에게 누구냐고 물어보았고, 그 남자는 자신을 히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 블레스트라 소개하며, 히어로 활동은 어디까지나 취미일 뿐 별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후 블래스트는 역으로 타츠마키에게 왜 전율적인 초능력을 쓰지 않았냐고 물어보며 선천적으로 타츠마키가 타고난 염동력의 강함을 알고 있다는 듯 말을 꺼내었고, 이에 타츠마키는 초능력이 나오지 않게 되어버려서 라는 말로 대답을 얼버무리지만 블래스트는 이 어린 타츠마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힘을 누르고 있으면 애물단지가 되어서 이 시설에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타츠마키의 마음을 한 번에 간파해버리며 타츠마키의 말문을 막게 됩니다. 이에 타츠마키는 나가든 안 나가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말하며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 이윽고 타츠마키는 지금껏 납치당의 연구의 표본으로 쓰였던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져서인지 아니면 거짓말이 간파당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자신은 그녀를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와 아빠에게도 돈으로 팔렸다며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이에 블래스트는 타츠마키에게 널 필요로 하는 귀여운 여동생이 있다고 그녀를 달래주며 가족을 지키라는 말을 전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타츠마키를 위해 충고 하나 하며 그녀를 떠나게 되는데, 다시 돌아가 블래스트의 이 충고는 위기의 타츠마키의 뇌리에 빠르게 스쳐 지나가게 되었고, 그녀를 도와주겠다는 후부키의 텔레파시가 타츠마키에게 닿음과 동시에 그녀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타츠마키는 자신을 걱정하는 동생인 후부키에게 우습게 보지 말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초능력을 극대화한 각성상태의 수준으로 다시금 전장에 참전하게 됩니다. 한편 구동기사와 사이코스와의 치열한 공중전은 끝없이 지속되는가 싶더니 이내 구동기사가 꽤 지친 사이코스를 화력으로 압도하며 동굴 안까지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구동기사의 강력함에 사이코스는 크게 당황하며 도주하기 바빴고, 이후 설상가상으로 타츠마키의 강력한 염동력 공격으로 인해 퇴로까지 막히게 되지만 괴인 비행선을 반으로 분열해 회피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며 타츠마키 공격을 회피하였고, 이내 상당한 기동 능력과 가공할 스피드를 발산하여 구동기사의 추격마저 어느정도 따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동굴에서 빠져나와 도로를 탄 사이코스는 더욱더 빠른 스피드로 질주를 시작하는데, 이게 웬걸? 어느 순간 사이코스 옆에서 제노스가 그녀의 속도를 웃돌며 질주하고 있었고, 이윽고 제노스는 사이코스 위로 뛰어올라 그녀의 비행선에 착지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에 사이코스 역시 제노스의 뒤에서 공격을 시도하며 저항하였지만 어느 순간 따라잡은 구동기사의 갑옷에 의해 이마저도 저지당해버립니다. 이후 제노스와 구동기사 두 강자의 심장에서 에너지가 모아지면서 필살의 공격이 준비되며 원품의 리메이크 181화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번 화에서는 실버펜과 봄 그리고 후부키의 합류로 인한 더욱더 강력해진 히어로 연대가 결성되었고, 가로의 옛 스승인 실버팽의 굳은 결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타츠마키의 무의식 속에서 그녀의 무려 18년 전 과거를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 그녀의 안타까운 과거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었으며 더불어 블래스트까지 등장하며 그녀를 구해주며 그 실존 여부를 다시 한번 증명하며 S급 1이라는 최강자였던 블래스트를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으며, 이와 동시에 사이코스와 타츠마키 그리고 제노스와 구동기사와의 전투 역시 치열하고 또 디테일하게 묘사되었고, 또 절정으로 치닫는 전개가 진행되며 독자들에게 상당한 즐거움과 더불어 다음 화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었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